안녕하세요. 혹시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그 중요한 보고서 첫 줄조차 쓰지 못하고 그냥 딴짓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일부터는 진짜 운동해야지 뭐 이런 다짐만 수십 번째 하고 계신가요? 끝내야 할 일은 쌓여가는데 왠지 모르게 시작이 참 어렵고 또 집중도 잘 안 돼서 답답했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헤이든 핀치 박사의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발췌본을 바탕으로요. 이 지긋지긋한 미루는 습관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심층적으로요. 핵심은 이게 단순한 게으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랑 감정이 얽힌 굉장히 복잡한 심리 게임이라는 점인데요. 과연 그 게임의 규칙은 뭘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딱 그걸 보여주죠. 미루기가 단순히 시간을 잘못 관련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불안이나 두려움 혹은 완벽주의 같은 감정하고 깊이 연결된, 뭐랄까,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왜 자꾸 미루게 되는지 그 심리적인 작동 원리를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막연하게 나 왜 이러지? 하고 자책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네, 그냥 하면 되지. 이 말이 사실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미뤄본 사람들은 다 알죠. 네, 자료에서도 보니까 미루기가 무려 200년 이상 연구된 주제라고 하고요. 특히 최근 10년간 뇌과학이란 심리학 연구 덕분에 그 원인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 procrastination이라는 단어 자체도 라틴어 크레스티누스, 내일 여기서 왔다고 하죠. 중요한 건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행위라는 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잊어버렸거나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 이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 심리,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엄청 거창한 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나 공부는 물론이고 쌓여있는 설거지, 건강검진 예약, 심지어 친구한테 답장 보내는 것까지요.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미루고 빵 굽기, 프로프레스티베이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보고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막 복잡한 레시피에 케이크를 굽고 싶은 그런 충동 같은 거요. 아, 네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일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자료에서는 미루는 방식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미루기인데 이게 가장 흔하죠. 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결국 마감 기한 놓치고 죄책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전형적인 모습이죠. 머릿속으로는 계획 다 세우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상태랄까요? 반면에 능동적 미루기는 좀 달라요. 나는 마감 직전에 압박감을 느껴야 오히려 집중이 잘 돼. 이렇게 믿으면서 의도적으로 일을 미루는 경우죠. 실제로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자료는 이것도 역시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들였을 때보다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뭔가 스릴을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위험한 줄타기인 셈입니다. 그럼 능동적 미루기는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압박감 속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요. 능동적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수동적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 그리고 낮은 성과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대요. 스스로는 나는 능동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감 임박 스트레스라는 외부 자극 없이는 동기부여를 받기 어려운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합리화하기는 쉬운데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결국 어떤 유형이든 미루기가 습관이 되고 삶 전반에 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단순히 마음이 좀 불편한 걸 넘어서 자료에 나온 그 탈리아 학신 사례처럼요. 의대 입학 시험 준비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응시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이런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성인의 약 20%, 특히 대학생의 경우는 70%에서 많게는 95%까지 스스로 미룬다고 인식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니까 결코 개인적인 나약함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거죠.
더 놀라운 건요.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95% 이상이 이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에요. 원하지만 벗어나기 어렵다. 이것이 미루기의 핵심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걸까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루기는요. 해야 할 과제를 딱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 지루함, 좌절감,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소피아라는 분 얘기가 나오는데 박사 논문을 써야 할 때마다 정원 가꾸기에 막 몰두했다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과제는 그녀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했고 정원 가꾸기는 그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뭐랄까 도피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릴 때 드는 그 기분 나쁨을 피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회피가 성공하면 즉 다른 행동,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해서 불편한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면 뇌는 미루니까 기분이 괜찮아지네 하고 즉각적인 안도감을 보상으로 인식한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미루기의 악순환의 핵심 메커니즘이군요. 와. 정합합니다. 딱 그 사이클이에요. 과업 생각, 불편한 감정, 불안, 지루함 등등, 감정 회피 욕구, 다른 행동 선택, 더 쉽거나 재미있는 일, 즉각적인 안도감, 이게 아주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죠. 나중에 더 큰 불편한 감정, 죄책감, 스트레스 증가, 다시 회피.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뇌는 미루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학습 때문에 내일부터는 진짜 해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미루게 되는 거군요. 정말 뇌가 우리를 속이는 셈이네요. 그 외에도 미루기를 부추기는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과도한 미래가치 폄하예요. 이건 마치 지금 당장 작은 마시멜로 하나를 먹는 게 나중에 2개를 받는 것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심리랑 비슷해요. 미래의 더 큰 보상, 예를 들면 과제를 다 끝냈을 때의 성취감이나 좋은 성적 같은 것보다는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 그러니까 불편함을 피하거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죠. 또 실패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걸 제대로 점검하는 자기점검 능력 부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미래에 겪게 될 후회나 스트레스 강도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 일은 금방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실제 소요 시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예측하는 계획 오류, 플래닝 펠러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시작 자체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되고요. 뇌 활동 측면에서도 단기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고 장기 계획과 자제력에 관련된 영역은 저하되는 그런 패턴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이 막 얽혀서 나타나는 미루기 습관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에서는 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단순히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미루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수면 문제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죠. 자료 속 애슐리처럼 과제 제출 압박감에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미루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 없죠. 네, 세금 보고를 미뤄서 가산세를 내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서 높은 이자를 물거나 좋은 투자 기회를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 등등. 사소하게는 환불 기간을 놓치거나 늦잠 자서 택시 타는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결과물의 질 저하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봐야죠.
충분한 시간과 고민 없이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 해치우다 보면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실수가 잦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죠. 자료 속 메이슨이 중요한 보고서에 치명적인 오타를 남긴 것처럼요. 장기적으로는 경력 개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인간관계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업가 마이클이 재정 관리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가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아내와의 신뢰가 깨진 사례처럼요. 동료의 중요한 이메일에 답장을 미루거나 연인과의 갈등 해결을 회피하는 등 미루기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특정 정신건강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악화시키는 고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실행 기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 자체를 힘들어하거나 쉽게 산만해져서 미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료 속 팀처럼 일상적인 청구서 처리조차 제때 못해서 가족 갈등을 겪기도 하죠. 우울증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건 에너지가 부족해서 미루는 걸까요? 네, 맞아요.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에너지 부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과업 시작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이선처럼 진료 예약을 미루는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의미 있는 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죠. 반대로 불안장애는 실패나 비판, 심지어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작을 못하고 회피하며 미루게 됩니다. 리처드처럼요. 불안해서 미루고 밀어서 더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낮은 자존감이나 해로운 완벽주의, 가면증후군 같은 문제들도 미루기랑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실패할까봐 혹은 내가 사실은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심리군요. 클로이가 발표 준비를 미루거나 크리스티나가 승진 기회를 거절한 것처럼요. 정말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미루기란 현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기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도 단순히 의지력을 발휘해나 시간 관리 기술을 배워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근본적인 감정 조절 문제를 인식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66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해 전략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헬스장 가기 싫은 불편한 감정, 남들 시선에 대한 걱정, 운동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 같은 근본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억지로 몇 번은 가더라도 결국 다시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밀었다고 해서 자신을 난 게을러, 의지박약이야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하는 대신에요. 마치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 힘들었구나,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다독여주는 태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난은 오히려 더 심한 미루기를 유발하지만 자기 자비는 동기부여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니 희망적인데요.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자기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때문에 미루려고 하는지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연습이죠. 지금 이 과제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서 피하고 싶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인 회피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자신과 관련이 있으며 기한이 정해진 타임바운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나둘이의 컨디션 좋을 때 해야지, 자료가 완벽히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하다가는 영원히 시작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불확실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에 압도당하기보다 이 일을 끝냈을 때 얼마나 후련할까 하고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환경 조성도 기본이지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자료 후반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특히 시작의 장벽을 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막막하고 부담스러울 때 사용하는 5분 규칙, 5-minute 룰입니다. 5분 규칙이요? 그게 뭔가요? 네, 이 일은 딱 5분만 하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5분 뒤에는 그만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는 거죠. 거창하게 느껴졌던 일도 딱 5분이라고 생각하면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기하게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관성이 붙어서 5분 이상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큰 허들인 시작하는 행위 자체를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인데요? 논문 쓰기라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지만 논문 관련 자료 딱 5분만 읽기라고 하면 훨씬 해볼 만하게 느껴지겠네요. 시작을 위한 또 다른 팁은 없을까요? 과업을 아주 작게 쪼개는 브레이크 다운 방법도 비슷하게 효과적입니다. 보고서 완성하기라는 거대한 목표 대신에요. 자료 조사하기, 목차 짜기, 서론 첫문단 쓰기처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죠.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건 너무 피곤해서 못해 같은 쓸모없는 생각을 포착하고 반박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정말 100% 사실인지 반대되는 증거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인지-행동-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집중력 유지와 감정 조절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 불편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소개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알림을 끄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방해 요소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모도로 기법처럼 타이머를 활용해서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피하고 싶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료에서는 대처 카드 만들기를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안감이 느껴질 때 미리 적어둔 나는 이 감정을 다룰 수 있다. 이 불안은 일시적일 뿐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같은 문장을 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죠.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알아차리고 반박하는 연습도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겠네요. 나는 이걸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그런가? 지난번엔 이 부분을 잘 해냈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의식적으로 바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못 내리고 미룰 때 쓰는 기적 질문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기적 질문은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만약 오늘 밤 자는 동안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그걸 보고 당신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상상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나 변화의 첫 단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고요. 막연했던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헤이븐 핀치 박사의 책을 통해 미루기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니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책했던 과거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네요.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 또 뇌의 작동 방식, 그리고 잘못 학습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왜 내가 미루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작은 전략들을 꾸준히 시도해보는 데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거나 무조건 참아내 라고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기보다 오늘 이야기 나눈 전략들, 예를 들어 다음에 또 미루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5분만 해보자고 시작하거나 그 순간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괜찮아,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이 계속 피해왔던 그 불편한 감정 속에 당신의 진짜 욕구나 두려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밤 미루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춰서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피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을 미루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당신의 오랜 습관을 이해하고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의미 있는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당신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